안녕하세요. 아이라이크 한자와 함께하는 대만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 아름다운 예류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예류를 가기 위해 시내 외곽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류의 위치를 잠깐 살펴볼까요? 네, 타이베이 위쪽으로 살짝 뾰족하게 길게 나온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예류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베이 도심을 벗어나 외곽을 여행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택시 또는 버스 투어를 이용하는 것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택시 투어입니다. 꽃보다알베 대만편에서 이용하는 것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미리 예약하고 가는 방법과 현지에 가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택시 투어는 여행지 여러 개를 묶어서 둘러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길 찾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기사님에 따라서 영어나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의사소통도 돼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편리한 만큼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전후로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죠. 8시간 혹은 1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행지를 잘 둘러볼 수 있어야 해요. 택시 투어 이용 정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4분의 1로 나뉘어서 그래도 비용이 적게 부담이 되는데 사람이 적어질수록 비용하는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택시 투어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택시 투어 중에서 불법 영업 택시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가를 선택하고 이용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후 처리가 가능하겠죠.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장점, 단점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을 보시면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스진지 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살짝 넘게 들어요.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있고 싶은 곳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머무를 수도 있고 내가 식사를 하고 싶은 곳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합니다. 긴 이동 시간인데요. 직행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에 비해서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걷는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또 바로 버스 투어인데요. 타이베이 외곽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택시 투어와 대중교통의 장점을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택시 투어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버스 안과 여행지에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루만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투어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단체 여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합니다. 택시 투어 그리고 대중교통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단기 여행이나 가족 여행 같은 경우엔 택시 투어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이 좀 빡빡해도 괜찮으시다면 대중교통과 택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버스 투어를 선택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여행 스타일 그리고 일정들을 참고해서 딱 맞는 교통수단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타이베이 시내에서 예류로 가기 위해 선택한 교통수단은 바로 대중교통 버스입니다. 타이베이 시내에서 예류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이 곳곳에 있지만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 근처에서 출발하는 것이 찾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도에서 살펴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 메인 스테이션인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터미널, 고속철도, 기차, 이런 수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만 여행의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붉은색 지붕의 건물이 바로 메인 스테이션입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아래 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출구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하에서 미로찾기 하듯이 출구를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은 바로 메인 스테이션 왼쪽에 서부 버스 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어요.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상으로 나오셔서 찾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한자로 적기가 조금 힘드니까 타이페이 웨스트 버스 스테이션 터미널 이렇게 적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탈 버스 국강개군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게 찾아온 것 같아서 살짝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예류에 가지 않더라도 타오이안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819번 버스가 역에서 출발하니까요. 네,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이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예류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지금 티켓의 한쪽 귀퉁이가 찢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표검사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 그렇습니다. 티켓을 잠깐 살펴보니까 출발지가 타이페이 A터미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태북이라는 한자 표기를 쓴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목적지 보시죠. 예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를 한자 표기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스 티켓의 가격은 어른 기준으로 96 타이완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면 3,000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타려는 예류행 버스는 바로 국강개군의 1815번 버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지판을 보니까 예류만 가는 것이 아니죠. 네, 다른 곳들도 경유하고 종점은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의 안내 멘트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여서 굉장히 크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예류라는 발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버스에 탑승하실 때 1815번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배차 간격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자주 있어서 금방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니까 눈을 살짝 붙이면서 가셔도 되겠네요. 그럼 버스가 도착하기 전 예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대만식 발음으로는 예류이지만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는 야류라고 있죠. 네, 야구의 야자입니다. 들야자와 그리고 버들류자. 그런데 예류라는 것은 바로 이쪽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기에는 버드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구글 타이완을 검색하다가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스페인어 발음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한 것이 야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EBS 세계 테마기행 대만편에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더 찾아보세요. 제가 예류라는 것은 지역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려는 관광지의 정식 명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류, 야류, 지질공원. 공원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앞에 땅지, 바탕질, 지질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보니 뭔가 암석, 지층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장소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가려는 예류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제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예스진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류, 스펀, 진과스, 지펀 이렇게 합해서 예스진지라고 하는데요. 워낙 관광객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상품을 따로 마련하고 있죠. 예류의 볼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해안과 이루어진 기암괴석들입니다. 침식작용과 풍화작용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기암괴석들 중에 가장 유명한 볼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사진에 보이고 있는 여왕머리 바위입니다. 왜 유명한지는 이따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차후 왼쪽을 바라보면 바로 이런 안내 편말이 보입니다. 예류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풍경구라고 있죠. 풍자는 바람 풍자 그리고 경은 벽경자. 벽경자에는 경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풍경을 대만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할 구자는 구역의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망고빙수 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예류 풍경구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예류 풍경구라고 써있는 편말에 왼쪽으로 쭉 가시면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인 예류 지질공원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에 내리자마자 이 표지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대만인 한 분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이동하는 방법, 대중교통편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대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보통 맛있는 음식과 함께 친절한 대만인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혹시 일부의 혐한 같은 것 때문에 대만 여행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 때마다 정말 착하고 친절한 대만인들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거든요. 요즘 제 영상을 대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요. 대만의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쉐쉐 타이완! 아까 보신 표지판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시면 바다 냄새와 함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흐려서 그런지 바다와 어선의 모습이 굉장히 운치가 있죠?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가 저절로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유명 커피 체인 85도씨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커피, 주스, 녹차, 버블티, 망고 스무디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도 있다고 이렇게 한국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네요. 85도씨의 대표 메뉴는 아무래도 소금 커피. 한자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해, 염, 가, 배라고 적혀 있네요. 글자들을 살펴보면 바다에, 그리고 소금염, 커피가, 커피배 이런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맛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짭짤한 커피인데 카페라떼에 소금을 타서 짠! 카페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묘하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맛입니다. 지질공원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 가셨을 때는 따뜻한 소금 커피로, 그리고 더운 날에 가셨을 때는 아이스 커피로 재미있는 맛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예류를 찾아가는 방법 살펴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지질공원의 아름다운 풍경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